안녕하세요. 콜로커스 데브세옵스의 명재환 컨설턴트입니다.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 줄여서 카스비라고 하죠. 카스비는 엔터프라이즈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사이에서 인증, 머레어, 다양한 보안 정책과 결합을 해서 인증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클라우드 앱 보안을 보장하는 솔루션을 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앱스, 줄여서 MDCA로 칭하겠습니다. MDCA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카스비 제품으로서 다양한 가시성과 데이터 제어 및 정교한 분석을 통해 사이버 위협을 식별하고 대처하는 데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MDCA의 주요 사용 사례를 화면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봐 주십시오. 대부분의 조직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터처럼 승인되지 않은 앱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관리자는 조직 내에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관리해야 하는지 클라우드 앱을 검색하고 조직이 정한 규정 준수를 충족하는지 평가 기준을 통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정한 정책에 의해 승인된 앱은 MDCA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위협은 승인된 앱과 승인되지 않은 앱 모두에 적용됩니다. 조직이 정한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머레어 활동이 식별되는 경우 주요 데이터가 클라우드 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MDCA는 이러한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동시에 제공합니다. 조직 내 인가되지 않은 여러 앱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IT 관리 부서 직원 및 책임자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현상을 섀도우 IT라 하는데요. MDCA를 통해 앱과 앱에 대한 위험 수준을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프로세스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자는 16,000개가 넘는 클라우드 앱 및 사용자 지정 앱으로 구성된 앱 카탈로그에서 조직이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앱을 식별합니다. 두 번째, 검색된 앱에서 보안 요소, 산업 및 법적 규정을 포함한 70개 이상의 위험 요소를 기반으로 관련 위험성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GDPR과 같은 요소 또는 산업 관련 표준과 비교를 해서 검색된 앱이 조직의 규정 준수를 충족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네 번째, 추가적으로 트래픽, 사용자 및 IP 주소, 앱 카테고리 및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당 앱에 대한 사용량을 분석합니다. 해당 앱을 제한했을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판단합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위험 앱으로 평가된 앱에 대해서는 비사용 권한 태그를 부여를 해서 직접적인 액세스가 불가하도록 설정하거나 조건부 액세스 정책과 연결을 해서 여러 거버넌스 작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해 새로운 환경이나 위험하거나 대량의 앱이 발견되면 알림을 받도록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조직 내 섀도우 IT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데모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본 데모는 M365 E5 라이센스를 가지고 실행되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MDCA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을 사용 시 필요로 하는 설정들에 대한 사전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모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펜더 포 클라우드 앱스에 대한 구성 작업은 portal.cloudAppSecurity.com에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해당 URL으로 접속을 하시면 디펜더 포 클라우드 앱스 포탈에 액세스하게 되고요. 해당 포탈에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활동, 파일 및 계정 조사는 우측 상단에 설정, 그리고 하단에 앱 커넥터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앱 연결을 선택을 하면 MS 제품뿐만 아니라 AWS, GCP와 같은 앱 공급자의 API를 사용을 해서 클라우드 앱의 가시성과 제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애저와 오피스 365를 사전에 연결하였는데요. 이 중 오피스 365 앱을 선택을 합니다. 연결된 웹 정보를 표시를 하고 활동 로그를 클릭을 하면 클라우드 앱에서 발생하는 활동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DLP는 앱에서 발생하는 중요 데이터에 대한 식별을 강화를 해서 무분별한 유출을 제한하도록 정보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MDCA 포탈에 설정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하단에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면은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인 퍼뷰의 민감도 레이블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섀도우 IT에 대한 식별은 클라우드 디스커버리 설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와 통합을 하면 머신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데모는 MDE 통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M365 디펜더 포탈의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엔드포인트 그리고 고급 기능을 선택을 해줍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앱스란 항목이 있고요. 이것을 활성화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디바이스에서 MD를 온보딩해야 하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로컬 스크립트를 통한 배포 방법입니다. 하단에 장치관리 온보딩을 선택을 하면요. 디바이스에 사용 중인 운영체제를 선택을 해주고 배포 방법을 로컬 스크립트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 디바이스에서 실행을 해줍니다. 해당 스크립트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자산의 장치 탭에 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온보딩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MDCA 포탈로 이동을 해서 클라우드 디스커버리 대시보드를 보시면은 이 MD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MDCA의 클라우드 디스커버리는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앱 사용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조직의 보안 상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은 스냅샷 보고서, 연속 보고서 기능 중 한 가지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클라우드 디스커버리 주요 기능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냅샷 보고서를 사용을 해서 수동으로 트래픽 로그를 업로드하는 방법인데요. 구성이 간단하지만 업로드한 시점으로부터 발생한 로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번 로그를 업로드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샘플 로그를
통해서 스냅샷을 구성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디스커버리 대시보드에서 주요 정보들을 식별할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스냅샷 보고서 만들기를 선택을 합니다. 다음을 누르고 업로드할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선택합니다. 제품의 로그 형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로그 형식 보기를 선택합니다. 상세 정보는 샘플 로그를 다운로드해서 허용하는 로그 형식의 트래픽 로그를 업로드하면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일일이 트래픽 로그를 업로드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연속 보고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속 보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를 사용 중이시라면 머신 기반 조사를 통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결과를 클라우드 디스커버리 대시보드에 표시합니다. 윈도우 10 엔드포인트 유저라는 이름으로 생성된 연속 보고서로 수집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제트스케일러, 포티넷과 같은 보안 앱 게이트웨이 제품과 통합하는 방식과 시스로그, FTP를 통해 추가로 로그 수집기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로그 수집기를 추가로 구성할 경우 수집기에 문제 발생 시 48시간 뒤에 알림을 받기 때문에 MDE 또는 제트스케일러와 같은 보안 앱 게이트 제품을 통한 직접 통합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디스커버리 대시보드로 표시가 되면 관리자는 범주별로 주요 앱들을 식별을 하고 사용자 IP 트래픽별로 필터링을 설정을 해서 주요 인사이트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위험 수준이 높음으로 표시된 앱이 식별되었습니다. 검색된 앱으로 이동을 해서 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조직이 정한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준수하는지 정보 탭에서 확인합니다. 해당 앱의 도메인 정보, 본사 및 상장 여부와 같은 기본 정보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식별합니다. 조직은 ISO 27001이나 PCI DSS와 같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해당 앱이 이러한 준수 여부를 검토를 해서 조직에 유효한 앱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인 레딧이라는 웹 앱을 조직은 비인가 앱으로 규정하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검색된 앱이란 실제 사용자가 액세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레딧이란 웹 앱을 검색을 해서 조직 내 사용 여부를 확인을 하고 비사용 권한 태그로 지정된 비사용 권한 태그를 지정을 합니다.
비사용 권한 탭으로 지정된 앱은 MDE를 통해 이후 클라이언트가 레디스로 액세스하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태그는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설정에서 앱 태그, 여기서 LOB 기간 업무용 앱이라는 태그를 생성했습니다. 다시 검색된 앱에서 고급 필터를 선택을 하고 앱 태그를 제가 생성한 태그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정한 태그로 지정된 앱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 앱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앱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클라우드 디스커버리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앱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파스 서비스인 애저 앱 서비스를 사용 중이라 가정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디스커버리 대시보드에서 우측 상단에서 새 사용자 지정 앱 추가를 선택합니다. 앱 이름으로 표시할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범주를 선택하고 이 앱에 대한 설명을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저 앱 서비스의 경우 도메인 정보는 별점 애저 웹사이트 .net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호스팅 플랫폼 정보인 애저로 선택을 하고 해당 구독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앱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된 앱은 검색된 앱에서 해당 앱 이름으로 검색 시 커스텀 앱 표시와 함께 다른 앱들과 동일하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DCA 조건부 액세스 앱 제어 정책을 통해 주요 앱을 보호하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앱 통신은 클라이언트가 앱에 대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냄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조건부 액세스 앱 제어 정책은 클라이언트 리퀘스트가 앱으로 향하지 않고 MDCA로 리디렉션하여 일종의 역방향 프록시처럼 동작하고 이를 통해 세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전 구성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세 번째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직은 쉐어포인트 앱을 사용 중입니다. 무분별한 업로드 행위는 주요 데이터에 대하여 의도하지 않은 비인가 액세스가 발생될 소지가 높습니다.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파일의 내용을 평가하여 특정 키워드를 기반으로 업로드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먼저 Azure AD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정책을 살펴보면은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앱은 오피스 앱으로 한정했습니다. 조건은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 조건부 액세스 앱 제어를 사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세션에 관한 정책은 MDCA에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정책 사용을 선택하고 생성했습니다. 역방향 프록시로 세션 제어 중인 앱은 대상 앱에 액세스 시 MDCA로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URL을 살펴보면은 도메인에 mcas.ms라는 전미사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션 제어 정책을 MDCA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에 정책으로 이동을 하셔서 조건부 액세스 그리고 정책 만들기에 세션 정책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실시간 콘텐츠 검사를 기준으로 업로드 차단이란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템플릿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필터 및 검사 부분만 적용하면은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션 컨트롤 형식은 파일 업로드 제어로 선택을 했고 앱에 대한 필터는 오피스 앱으로 한정을 하고 파일 필터를 독스 그리고 텍스트 확장자로 한정했습니다. 검사 방법은 퍼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류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정책인데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이라는 국가명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이 있으면 이를 검사하고 MDCA 정책을 통해 차단한 후 이러한 특정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설정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책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면 테스트 콜로커스라는 쉐어포인트 팀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는 문서에 특정 문서를 업로드할 계획인데요. 이 문서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이라는 국가명 정보가 포함된 업로드 워드 파일이고요. 이것을 팀 채널에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예, 이 파일이고요. 이것을 업로드하면 차단 메시지와 함께 업로드가 차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직은 팀즈 앱을 사용 중입니다. 업무 외적으로 휴대전화 번호가 공유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실시간 콘텐츠 검사를 통해 앱에서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복사 및 붙여넣기 활동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시나리오 1에서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생성했기 때문에 바로 세션 제어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리 만들어 놓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콘텐츠 검사에 따라 출력, 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 차단이라는 정책이고요.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템플릿은 실시간 콘텐츠 검사에 따라 잘라내기, 복사 및 출력을 제한하는 템플릿이고요. 활동 원본에 대해서는 복사 및 붙여넣기, 출력에 관한 활동 유형이 있고 앱이 MS 오피스 앱일 경우를 필터링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정규표 형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휴대폰 번호 형식으로 해서 땡땡땡 하이픈 땡땡땡땡 땡땡땡땡 형식으로 컨텐츠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를 검사하고 마찬가지로 차단 후 특정 메시지를 표시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팀즈 앱인데요. 여기에 이무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그리고 이것을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하면은 차단 메시지와 함께 특정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트패드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복사를 하고 팀즈에 붙여넣기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붙여넣기 행위가 차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만큼 관리 인력의 부재로 모니터링 및 데이터 유출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MDCA는 조직 내 앱 서비스 특성별로 계정과 액세스 통제에 대한 방식을 결정하는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클루커스에서는 MDCA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와 관련한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